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불교를 전공하고 공군 제2기 군종법사로 임관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펴는 전법의 길에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전법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가 신봉되고 있거나 불교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자주 돌아볼 기회를 가졌었고,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시고 활동하시던 네팔과 인도의 불교 유적들은 꽤나 여러 번 돌아볼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전법의 길에 들어선 지 50년을 더 보내면서 그동안 제가 직접 찾아보았던 네팔과 인도의 불교 유적들의 모습을 역사, 전설, 그리고 경전에 설해져 있는 바 등을 정리하여 영상으로 남겨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배양하고자 합니다. 네팔에서 시작하여 인도로 들어가 북인도, 중인도, 남인도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취가 남아있는 네팔과 인도의 불적 유적들을 순례답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니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우리나라이고 여기가 네팔이며 그 남쪽이 인도입니다. 전에 직항이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네팔이나 인도를 가려면 어딘가를 경유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항이 있어 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직 우리나라 사람에게 네팔이나 인도는 그리 가깝게 느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팔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86년도였습니다. 1986년 11월 27일에서 12월 2일까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WFB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세계 불교도 우위의 제15차 대회가 제6차 청년대회에 함께 열렸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본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었는데 그때 저는 한국본부 이사로 있었습니다. 네팔 대회 후에도 미국에서 열린 대회, 대만에서 열린 대회 등에도 참석하였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회를 개최하였었습니다. 네팔 대회가 끝난 후에는 네팔의 불교 유적들을 돌아보고 인도로 들어가 인도의 불교 성지들을 순례하였습니다. 이것이 네팔과 인도와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네팔 인도 기행 첫 시간은 1986년도 네팔 대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는 카트만두에 있는 트리부반 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트리부반 대학교 교정에서 촬영한 저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드리부반 대학교 교정인데 제가 이곳에서 사진을 남긴 것은 이 뒤에 보이는 글 때문이었습니다. Long live the King and Queen. 왕과 왕비의 장수를 기원하는 글이었습니다. 당시 네팔은 왕국이었기에 대학교 교정에 이런 글이 쓰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묵던 숙소 중의 하나인 안나푸르나 호텔 앞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웃나라 대표를 만나 우리나라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대회의 개회식은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국립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해준 버스를 타고 스타디움에 이르렀는데 자리로 가기 전 그곳의 몇몇 모습을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 성상들은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성상들의 목에 걸린 이 꽃타래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꽃다발이나 화환을 증정하듯이 꽃을 따 그 꽃을 염주처럼 떼어 걸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역장경에선 화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상에도 화만들이 걸려 있습니다. 화만은 하나를 걸어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걸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만은 사람에게도 걸어드립니다. 저도 네팔이나 인도에서 여러 번 화만을 받아보았었습니다. 이것은 개회식장인 스타디움에 도열해 있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WFB에 개회기가 들어오던 모습입니다. 뒤에 따라 들어오던 이 기들은 모두 불교기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을 위한 자리는 본부석 쪽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리에 앉아 맞은편 스탠드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스탠드를 메우고 있고 그 앞에는 역시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여러 장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있자니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본부석 앞쪽으로 입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개회식에 나름대로 어떤 대표성과 역할을 가지고 입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팀마다 인원수도 다르고 복장도 다른 것은 네팔이 여러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또한 산이 많아 사람들이 산간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손에 각기 무언가를 하나씩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이 여자분들도 손에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니차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는 경구가 들어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티베트에 가보면 마니차는 손에 들고 돌리는 것 이외에도 긴 원통형으로 크게 하나를
세워놓아 돌리게 한 것도 있고 적당한 크기로 여러 개를 줄지어 달아놓아 돌리게 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차를 돌리는 것은 그들에겐 중요한 신앙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차에 대해선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니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불교기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또한 복장이 달랐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기가 불교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만자를 불교와 연관시켜 생각하기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불교기는 바로 이 기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기가 걸려있는 곳은 비단 사찰이 아니더라도 불교와 연관이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합장을 하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앞에 선 여인들의 의상이 화사해 보였는데 여기에 포카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포카라는 나중에 가볼 곳이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또한 다른 복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들고 들어온 WFB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을 이루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본부석 쪽을 향해 합장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일 앞에 한 도스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대회가 불교 대회이니 네팔의 어느 대표적인 스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뒤에 도열하고 있는 모습과 그 앞에서 무용을 하는 모습이 어울려 현란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당겨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벼랑간 헬기가 한 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스타디움 상공을 낮게 선회하며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헬기에서 뿌린 이것은 꽃잎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선 성상 등의 꽃공양을 할 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꽃잎을 따서 그 꽃잎을 흩어드립니다. 이것을 한역장량에선 상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전에 보면 큰 불사가 있기 전 여러 상서로움이 나타난다고도 하였는데 그 상서로움 중엔 하늘에서 꽃비를 내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화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타디움 전체에 꽃잎을 뿌린 것은 꽃 공양적으로 보면 상하의 꽃 공양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서로움 쪽으로 보면 우하의 상서로움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스타디움 전체가 꽃잎으로 장엄된 중에 무용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무용은 가면무였습니다. 가까이 당겨서 본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 무용도 이어지는 무용이었는데 그 구성원도 많지 않고 무용수들이 입은 복장도 그리 화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무용을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의 무용은 어떤 기원을 담은 의식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무용이 끝나고 성대한 장엄 속에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식 자체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회식이 모두 끝나자 저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나가는 길에 맞은편 스탠드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스탠드 뒤로는 멀리 히말라야의 연봉이 보였습니다. 이 연봉은 저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도 하였습니다. 대회는 물론 트리부반 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과 회의도 하고 정담도 나누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회 중 주최 측에서는 카트만두 시내의 불교 명소들을 순례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녁 때 호텔에 부탁해 택시를 대절하여 카트만두 시내의 서점들을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구하기 힘든 책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는데 실로 여러 권의 책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최 측으로부터 네팔의 전통 무용 공연이 있다는 연락이 와 가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네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진 것이라고 보인 몇몇 장면을 담아본 것입니다. 이 무용은 여인들만의 무용이었는데 남성들과 함께하는 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복장으로 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팔이 산의 왕국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니 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복장이나 그들이 부는 긴 피리가 네팔 고산지대의 삶을 연상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면무였습니다. 네팔의 가면을 본 것은 이 대회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동무였습니다. 이 무용을 보고 있자니 어딘가 사람을 끄는 강한 매력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의 무용이었습니다. 밑에 사람이 들어가 조정을 하도록 만든 큰 새의 모형이었습니다. 네팔이 원체 산이 많은 나라이기에 그 모습을 이런 새의 무용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 어느덧 대회가 끝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들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대회를 기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때가 처음 네팔에 발을 디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았고 서툰 것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봉사자들이 저를 극진히 도와주고 세심히 살펴준 덕분에 별 무리 없이 대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시간,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동안 들은 정을 못 잊어 특별히 아쉬움을 사진에 담아 봤습니다. 그 후 35년이 더 흘렀으니 지금은 길에서 본다고 하여도 알아볼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련하나마 그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인연을 기대하기도 하면서 그 정을 못 잊어 제 마음을 실어 그때의 그 사진을 올려봅니다. 네팔 인도 기행 첫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트만두 시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영상 밑에 있는 붉은색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자로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